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시장 흐름 짚어보면서 투자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범 유경 PSG 자산운용 주식투자본부장 모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시장은 CES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AMD CEO죠. 리사수의 연설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발언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리오스 AI를 비롯해서 신형 AI 인프라 제품을 지금 공개를 했습니다. 신제품인 베니스 CPU를 공개를 하면서 시장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리사수의 오늘 핵심 포인트는 오늘 할 이야기는 모두가 다 AI다라고 밝혔습니다. AMD 중장기 전략이 결국에 AI 중심으로 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고요. 오픈 AI 공동 창립자죠. 그렉까지 등장을 하면서 AI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또 AI인 것 같아요, 본부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AMD가 신형 AI 인프라를 공개를 했는데 네. 사실 그동안 AI라는 그 테마에서 AMD가 부각을 중심에 있는 업체는 아니었죠. GPU를 만든다고 해도 엔비디아 같은 업체가 이제 부각을 받았지. 맞아요. AMD는 대항마로 좀 떠오르고 있었죠, 맞아요. 엔비디아에. AMD는 뒤쪽에 있었는데 AMD가 이번에 신형 AI 인프라를 야심차게 준비해서 내놨다라는 건 말씀하신 대로 역시 AI가 갈 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이렇게 각 업체들의 경쟁이 가속화된다라는 건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서 AI 사이클을 보고 있는 건데, 이 사이클이 생각보다 장기화될 수 있다. 우리가 안 가본 길을 가게 된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신제품이 공개됐다는 점 시장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주들의 흐름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어제 시장을 생각해 보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시장을 그야말로 주도를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4,400선을 넘어서 역사적인 숫자를 다시 한번 증명을 해냈는데, 어제 시장은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예, 어제 네.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시총 1위인 삼성전자가 7% 이상 상승하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굉장히 시장이 사실 강한 거의 모습을- 체감적으로는 뭐 상한가 같은 느낌 그러니까요. 정도로. 네. 예, 저도 처음 보는 모습이라 참 놀랐는데 네. 강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상반기 정도가 아니라 올해 1분기에도 코스피가 5,000포인트 레벨에 다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레벨에서 한 12에서 13%만 오르면 뭐 꿈의 레벨이라고 할 수 있는 코스피 5,000포인트에 다다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근데 허황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12월 하순부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이 주식들이 이렇게 크게 반등을 했는데, 이걸 예견하는 게 아예 이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던 게, 사실 12월 15일 한 중순 정도만 해도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한 15조 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4분기 프리뷰 리포트를 증권사에서 내면서 발빠른 애널리스트들이 15조 원에서 한 20조 원, 21조 원으로 이제 상향 조정을 했었고, 30% 이상 상향 조정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12월 하순부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제 그 반등을 했고, 시장도 같이 따라 올라왔는데, 이제 목요일 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됩니다. 아마도 이제 좋은 실적이 발표가 될 것 같은데, 발표가 되면 4분기 실적뿐만이 아니라 2026년 실적도 줄줄이 그 상향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2026년 영업이익 추정치가 어제 기준으로 한 91조 원 정도거든요. 네. 줄줄이 상향 조정되면 금방 100조 원을 넘어서게 될 것 같아요. SK하이닉스도 같은 흐름일 거고요. 이제 시총 상위 대형주 두 개가 그렇게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 시장도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코스피 5,000포인트가 꿈이 아닙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그 반도체주를 가지고 상반기 잘 즐기시고, 하반기에는 또 어떤 주식을 또 사야 될까, 이런 걸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 5천 시대가 더욱더 빨리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시총 1위죠. 삼성전자가 새해 첫날부터 2거래 연속 7%대 급등을 보여줬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낙폭을 좀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있고요. 어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물량을 2조 넘게 사들였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동향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예, 그 외국인의 매수 매도를 사실 뭐 일별로 예측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결국 외국인 수급도 한국 주식시장의 이익 성장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 성장이 강하게 나온다고 하면 결국에 외국인 순매수세도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코스피에서 제일 시총이 큰 두 종목이 이익이 빠르게 상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월별로 편차는 있겠으나 올해도 외국인 순매수세는 계속 그 추세를 갖고 유입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조정을 기다리고 계시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8일입니다.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하고 우리가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는 날을 기억을 해보면 항상 좀 주가가 빠지지 않았습니까? 삼성전자의 주가 그리고 실적에 따라서 또 방향성이 달라질 것 같은데 삼성전자 주가의 실적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어제 기준으로 한 16.5조 원 정도 됩니다. 하지만 실제 시장의 눈높이는 훨씬 높아서 한 20조 원 20조 정도에 까지, 맞춰져 네. 있고 저도 뭐 그 정도로 나올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인 주가 측면에서 보면 지난 3분기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됐던 10월 14일 돌이켜 보시면 제가 이제 그날도 이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었는데 네. 그날 실적이 잘 나왔었어요. 한 10조 원 예상했었는데 12조 원이 나왔었고 굉장히 잘 나왔다 그랬는데 그 차익 실현 매물이 세게 나오면서 그날 당일 하루는 3.8% 하락했었거든요. 네. 하락했다가 이제 다시 반등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사실 주가가 그런 기대를 바탕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미리 올라간 걸 보면 당일날은 뭐 차익 실현 때문에 좀 빠졌다가 다시 이제 반등을 하는 그런 패턴이 반복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패턴이 좀 반복될 수도 있다.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릴 것이다라는 분석이신데 삼성전자도 봤으니까 하이닉스의 주가 추이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는 사실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아웃퍼폼했지만 이제 올해는 삼성전자 해다 이런 이야기가 많잖아요. 예.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예, SK 하이닉스도 같은 업황을 공유하고 있기 그럼요, 때문에 네. 뭐 저도 이제 올해 SK 하이닉스의 주가 전망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그 ADR을 미국에 상장하는 이슈에 대해서 요즘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약간 불확실성이 있는 게 원래 자사주는 이제 소각을 하는 게 원칙인데 이제 ADR로 이렇게 처분하게 되면 주식을 소각이 아니라 처분하는 거라서 편법이다라는 이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불확실성이 있는 건데 이 ADR 이슈를 이제 빼놓고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저는 올해 삼성전자의 주가가 SK하이닉스의 주가보다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 한 3가지 정도로 네.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첫 번째는 범용 메모리입니다. 사실 이제 메모리 사이클이 안 좋을 때는 그런 범용 메모리, D램, 낸드 이런 것들은 HBM보다 OP 마진이 안 좋았었어요. 영업이익률이 안 좋았었는데 지금은 범용 메모리 가격이 엄청 많이 상승해서 사실 차트 보면 깜짝 놀라시거든요. 그래서 범용 메모리의 그 영업이익률이 60, 70% 된다고 그러면 HBM은 40, 50 이 정도로 범용 메모리의 이익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범용 메모리 캐파나 비중이 훨씬 더 높잖아요. 그래서 올해 이익 성장률이 삼성전자가 더 높을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원래 이제 SK하이닉스가 최근 한 2, 3년간 삼성전자보다 이제 프리미엄을 받았던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HBM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올해는 삼성전자가 뭐 HBM3, 4 나오면서 8단, 12단 이런 데서 아직도 이제 격차는 있습니다만 SK하이닉스와의 격차를 좀 축소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건 메모리 얘기는 아니고 파운드리 얘기인데 삼성전자 파운드리 같은 경우 사실 매 분기 조 단위의 적자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계속 신규 수주를 하고 가동률이 상승하면서 올해는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나오는 적자 폭도 축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합쳐져서 저는 올해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률이 SK하이닉스보다 조금 더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결국에 중심에 두고 반도체 소부장도 좀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반도체 소부장 그러니까 AI 산업이 학습에서 추론으로 이동을 하면서 그 트렌드에 따라서 관련 업계들의 상승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먼저 장비단이 가장 큰 수혜를 받겠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 한미반도체가 계속해서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예, 네. 한미 반도체도 당연히 이제 굉장히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AI의 중심이 이제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면서 또 이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TPU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이 프로그램에서 여러 번 이제 강조를 드렸었는데 사실 구글이 엔비디아의 GPU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고 경제적인 대안으로 TPU를 선택해서 LLM을 개발했었는데 그 결과물인 제미나이 3.0이 사실 현존 최고의 거대 언어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미 검증은 다 끝난 거고 그래서 뭐 페이스북 아니 메타죠. 메타나 네. 이제 아마존 같은 업체들이 TPU를 많이 이제 사서 쓰려고 하고 있는 것일 것이고요. 그래서 관련돼서는 한국 주식시장에서 이제 이스페타시스라는 업체가 그 TPU에 들어가는 MLB 보드를 납품하고 있는데 전체 매출에서 구글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가 넘는다고 알려져 있고요.
밸류에이션은 다소 비싸지만 현재 AI를 가장 잘하는 구글에 안정적으로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뭐 프리미엄을 받을 자격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구글이 TPU를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저런 거 만들어 보자, 독자적으로 우리 거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하는 빅테크 업체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그런 AI 반도체 설계를 도와줄 수 있는 국내 업체 중에 뭐 에이징랜드라든지 네. AD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가온칩스 이런 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에이직랜드와 가온칩스 그리고 AD 테크놀로지까지 종목을 좀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업종을 바꿔서 2차 전지도 보도록 하죠.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배터리 기업들의 줄줄이 계약 해지 소식이 투심을 좀 위축시킨 것 같고, 예. 2차 전지 작년만 하더라도 ESS라는 새로운 모멘텀 속에 예. 주가가 잘 갈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예. 올해는 어떤 흐름 가져갈까요? 예,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 ESS가 들어가는데 이 성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해서 사실 배터리 산업의 업황이 좋아진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전기차 배터리에서는 사실 약간 안 좋은 소식이 최근까지 좀 나왔고 앞으로 조금 안 좋은 게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테슬라가 4분기 전기차 판매 실적을 발표했었는데 그게 약간 시장 기대 수준도 못 미쳤고 사실 약성장을 했었죠. 그리고 12월 말에는 포드가 향후 이제 전기차 계획을 좀 대폭 축소해서 발표를 했고요. 제 생각에는 아마 올해 GM이나 폭스바겐 그리고 뭐 현대차, 기아까지도 전기차 계획을 소폭 축소해서 발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주가나 향후 이익 전망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ESS에 초점을 맞춰서 본다고 하면 이제 ESS는 LFP로 만들어야 되는데 LFP로 ESS를 현재 안정적으로 양산하는 업체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한국 업체 중에서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대안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을 뭐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를 본다면 ESS 성장 기대감이 높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언급해 주셨고요. 지금 뭐 CS가 한창이죠. 피지컬 AI, 현대차의 아틀라스도 공개가 됐고 지금 리사수의 연설에 시장은 또 주목을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어떤 섹터를 가장 유망하게 보십니까? 뭐 아마도 피지컬 AI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CS에 뭐 삼성전자, LG전자를 비롯한 여러 업체들이 그 AI를 가전에 탑재해서 그걸 이제 보여준다고 하는데 사실 뭐 TV나 냉장고에 AI를 탑재하는 거는 이제 다들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하나도 놀랍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피지컬 AI 그 중에서도 AI를 탑재한 사람 모양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LG전자 같은 경우는 클로이드라는 이름으로 가사를 도와주는 뭐 빨래도 개고 이런 로봇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집에 그런 로봇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손을 좀 자유자재로 쓰죠.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저희 집이 4인 가족인데 4인 가족 빨래를 이제 건조해서 빨래 개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필요는 항상 있는데 중요한 건 좀 가격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뭐 그 AI 로봇을 한 100만 원 정도에 사서 쓸 수 있다고 하면 한번 사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 3천만 원, 5천만 원 한다고 하면 살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겠죠. 그럼요. 부담스럽죠. 네. 예.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굉장히 많은 로봇 업체가 있고 로봇 업체마다 생산 원가는 천차만별이겠지만 아직도 전반적인 생산 원가는 한 몇천만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그 소비자들이 사서 써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직 아닌 거죠. 그래서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까지는 아직 좀 시간이 있을 것 같고 관련해서 이제 CS 앞두고 로봇에 대한 기대로 주가가 좀 상승한 업체들도 있는데 CS가 끝나고 나면은 약간 소폭의 차익 실현은 나올 수 있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CES라는 빅 이벤트가 끝나면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좀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되지 않았는데 반도체가 워낙에 선점을 했기 때문에 사실 1월에는 코스닥, 이 천스탁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또다시 코스피의 상승이 두드러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코스닥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일단 여기서 2025년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5년 지수별 한번 수익률을 한번 보시면은 대형주가 가장 많이 있는 코스피 200이 91% 상승을 했고요. 지수가 91% 상승을 했고 종목이 아니라 지수가. 네. 그 밑에 있는 코스피가 76%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5%포인트나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그 밑으로 코스닥이 36%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랑 코스닥만 한 40%포인트 격차가 난 건데 정말 말 그대로 한국 주식시장 역사상 대형주랑 중소형주의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진 한 해라고 작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식시장에는 이제 평균 획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도 올해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이런 큰 격차가 분명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코스닥을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투자는 결국 타이밍이 중요한 네. 건데 타이밍을 재는 데 있어서는 상대적 매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코스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개의 업종이 워낙 이익이 빠른 속도로 상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이 아직은 이제 중소형주까지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흐름이 아마 하반기 정도에는 이익 상향 조정 속도가 좀 둔화될 것 같은데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에는 코스닥이 코스피와의 그 격차를 축소하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장 흐름이 뭐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반도체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데 반도체 이외에도 1월장에서 보고 계신 업종과 함께 짧게 투자 전략까지 제시해 주시죠. 네. 코스닥 내에서 그러니까 눈여겨볼 만한 섹터로 저는 이제 현재 1월 달에 생각해 보면 바이오 섹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한국 바이오 업체들의 실력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ADC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그다음에 뇌혈관 셔틀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ABL 바이오라든지 이런 업체들은 플랫폼 업체고 이 플랫폼의 기술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언제든지 매출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로는 경기와 무관하게 이익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을 갖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반도체 말고도 또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약간 사그러들었을 때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섹터를 찾아보시면 또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제약바이오도 하나의 대안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시장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김홍범 유경 PSG 자산운용 주식투자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